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그 기본서 가보시면, 우리 입문서 가시면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교재로 가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56으로 가셔서 저번 시간에 이제 오른쪽에 기대 수익이라고 요구 수익률이 있었죠. 요거까지 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쭉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개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가 입문서야, 그죠? 기본서가 이제 다음 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니까 이 투자 파트, 자 우리가 5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투자를 이제 하고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구하는데, 자 ADR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요거는 실제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투자한 후에 분석을 해요. 그 전에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전적 수익률 전에 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 1억이 내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투자 비용이라고 하고 시장 가치라 그래요. 시장 가치는 지금 나와 있는 시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객관적. 그래서 내가 1억이 들어가서 예상 순수익을 만약에 2천만 원 벌었다. 그럼 20%의 수익률을 얻는데, 저번 시간에 요구 수익률 기억하십니까? 요구 수익률은 저번 시간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죠?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주관적. 개인마다 다르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저번 주에 왜 요구르트 주스 기억나시죠? 그럼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내가 이 정도 이제 20%를 투자, 여기 이제 20% 나온다면 최소한 내가 요구하는 다른 수익률보다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근데 주관적이라는 건 개인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갑돌이는 요구하는 게 한 25%인데 을돌이는 한 5%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기대가 요구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시죠. 그럼 얘는 25%니까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럼 투자를 선택을 하지 않아서 기각하고, 자 얘는 5%보다 얘가 크니까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얘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면은 저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선택하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투자 수요가, 살려는 사람의 투자 수요가 줄겠어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늘어난다. 그럼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까요? 가격이 상승할까요? 상승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직 투자를 했어요? 아직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1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자 1억보다는 2억이 그러니까 내 투자 금액이 높아졌습니까? 높아지면 수익은 그대로 있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이게 시험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락하죠.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서 나중에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같게 돼서 균형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이제 가장 처음에 배우시니까 힘드신데, 투자한 후에요? 그 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기대는 20% 했는데 내가 요구하는 게 5%라면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선택을 안 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그럼 이걸 살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1억이 있어야 돼요? 지금 2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옛날보다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나중에 같아지게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고.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보다 요구 수익보다 커요. 그럼 요구가 크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안 나오죠. 이 대안을 선택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그럼 투자 수요가 막 늘어날까요? 투자 수요가 줄까요? 줄면 이 가격이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해서 내가 이 금액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천만 원만 있으면 투자한대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질까요?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해서 나중에는 이게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는 요 4번을 낼 가능성이 커요. 그죠? 다시 할게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이해를 하신 분과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반반씩인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얘가 내가 예상을 해서 20%인데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면 그냥입니까? 선택을 합니까?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할게요. 투자를 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안 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상태에서 이 수익률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만 막 들이대니까 그냥입니까? 아까 가격이 막 올라갑니까? 올라가서 내가 1억이 아니라 2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나중에 같아지는 거고. 만약에 적으면 선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투자 수요가 안 몰리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겠어요? 가격이 싸지겠어요? 싸지죠. 근데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그럼 내가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진다? 수익률이 높아진다? 높아져서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야 되죠. 여기가 키포인트. 여기에 코커스를 맞춰서 가요. 그럼 우리가 야매로 간다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같아집니까? 같아지면 자 편법입니다. 시험 문제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중간을 안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럼 따라서 반대로 간다. 그럼 기대랑 요거가 같아지려면 기대가 높아져야 돼요? 기대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100%예요, 시험 문제. 근데 만약에 여기가 요거가 크죠? 기대가 작죠?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오히려 얘가 낮아져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해야지만 같아진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100%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페이지 오른쪽에 57페이지에 자 갈게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고 내부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려는 그 자체예요. 내부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안이 자체고 이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다른 투자 대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외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고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할게요. 기대 수익률은 기업의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그냥입니까? 예상되는 수익률입니까? 예상 나오면 기대 수익률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게 굉장히 힘든데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1억이라는 것은 자 따라서 시장 가치, 시세. 그러면 1억이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객관적이에요. 그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객관적이고 위험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기대와 기대 수익을 투자액으로 나눴고요. 계산 시 요구 수익률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기회비용은 어떤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데요. 만약에 여기가 20%라면 내가 요구하는 다른 대안이 5%라면 5%를 선택하겠어요? 20% 선택하겠어요? 이걸 포기했죠. 이걸 따라서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요 5%가 수익이 나오는 거를 선택했어요? 선택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그 어떤 비용으로 이제 따져본다는 얘기죠. 기회비용인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기회비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가져가시고요. 요구 수익률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라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읽어볼게요. 다시 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는, 자,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자체는 값에 내부 수익률, 값에 내 거, 지금 요거를 투자하려고 하죠. 내부는 이제 내가 기대되는 거고, 요구라는 거는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이에요. 다른 투자안이 될 수 있고, 은행 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부라고 한 게 아니라 외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외부가. 그러면 우리가 요게 헷갈려서,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나중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나와요, 뒤에서. 그럼 요거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안이에요, 다른 대안들이에요. 다른.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최소한의 대안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고? 내부. 요구 수익률은요? 외부죠.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지만 투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요구는요, 따라해보세요. 학기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작아야지 투자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대가 무슨 수익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어요. 요구 수익률. 맞습니까? 그럼 기대가 작아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큰이고 얘가 작은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 또 키 큰 여자, 안 먹혀, 씨. 키 큰 여자. 키가 커야 되죠, 그죠? 기대가 크고 요구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해도 안 돼, 학계론이. 이거 갔어? 그래서 두 가지 갈게. 요구는 커야 돼, 작아야 돼? 학교 요구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되고, 이게 가서 이제 시험지에 가시면 어떻게 커야지 투자하겠어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죠. 맞습니까? 갑자기 키 큰 여자.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는 작아야 되고, 먹힌다고 해요, 그냥. 그래서 많이 연구한 거야. 무슨 수익률이 더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기대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고 하죠? 내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대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뒤에서. 그러면 요거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게요. 그래서 내기, 왜요? 이렇게 묶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3월달 가시면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저랑 학계론 점수 누가 나오는지 저랑 내기하시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갑자기 내기는 교수님 왜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내기하자 그럼 어떻게? 왜요? 내기하자. 어떤 것 같아? 내기하자 했더니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야! 나랑 내기하자 라는 사람이 그냥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외우가 커요? 내기가 커요? 내기가 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자꾸 용어 정리를 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기대를 뭐라고 하고? 내부. 요구를 외부. 아시겠어요?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돼요? 내기가 더 커야 되죠? 그다음에 키 큰 여자. 그럼 얘가 커야 되죠, 그죠? 여자가 작아야 되고. 맞죠? 그럼 항상 요거는 커야 된다, 요거는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내가 뭐 하다 왔지? 아까 요구 수익률은 외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이제 보시고.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라는 요구 수익률이고, 주관적이라고 했죠. 그럼 투자자에 따라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저번 시간에 그 요구르트 주스 기억나시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고, 최대다, 최소다? 최소. 요구르트 주소 그래야 되지. 요구르트 주대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아시겠죠? 그렇고, 요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요구가 커야 된다는 자체가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제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잠깐 전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 저자,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페이지 51페이지 가시면 밑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51페이지. 51페이지 박스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아까. 재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 기대 수익률은 아직 투자에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투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그냥 있어야 가격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서 1억이 아니라 내가 2억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수익은 그대로 있다면 수익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그 사는 시점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단어가 있나? 나 지금 맨 밑에 키 하고 있는데.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아직 투자했나요? 안 투자 안 했나요?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지불한 금액이 막 높아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강의를 해보면 53페이지로 가시면은 53페이지에 거기에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인간은 일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까 최소 한도가 그냥이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최소 한도 요구한 대가가 주어지면 그 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최소라는 거죠. 요구 수익률은 최대다, 최소다. 최소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넘겨보세요. 그럼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그 최소한 한도가 쭉 나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책을 찾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했고, 자, 갑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제 용어가 아까 여러분들 왜 시세라는 시장 가치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요 시세가 아까 요 1억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입니까? 그럼 내가 1억을 줘야 이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라서 시장 가치. 그럼 주관적이겠어요? 객관적이겠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1억 주고 산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투자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투자 가치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는 건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1억보다 적게 나와야 돼? 투자 가치가 많이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지 투자 가치가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 가치가 약간 좀 어려운데 이 투자 가치는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할인율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순수익이 있다면 그때 요구 수익률로 나눠져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들어보십시오. 자,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예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이자, 국채 이자는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2% 주면 1년 있다 2% 반드시 주거든요. 그럼 연 2% 준다면 불확실해요? 이건 확실해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확실한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실 때 투자자 갑돌이든 을돌이든 자, 은행이 2%는 준 건 나만 줘요? 다 줘요. 그럼 일정 시점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2%를 원해요? 더 요구해요. 그걸 따라서 위험할증률.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위험할수록 더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위험할증률을 더한다는 거는 만약에 개인마다 같아요? 주관적으로 달라요? 그럼 이건 확실해서 이건 따라서 시간의 대가, 시간에 따라서 받는 대가고 이런 데면 이건 따라서 위험의 대가, 위험의 대가. 그 위험할수록 그냥요 더 많이 요구해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3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랑 63빌딩 닦는 아저씨는 어떤 분이 더 월급을 많이 받으실까요? 63빌딩이 더 받죠. 그렇죠. 그럼 여기 떨어지시면 그냥 다리만 삐시는데 이분은 꼬까닥 뒤지시잖아요. 그럼 그냥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맞아요? 그 위험이 클수록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럼 따라서 비례관계다. 비례관계예요. 그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비례. 그러면은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개인마다 다르겠어요? 따라서 위험의 대가. 위험의 대가요. 이걸 많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위험의 대가. 위험의 대가입니다. 위험의 대가고. 여러분들 왜 인플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플레가 발생되면 그냥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냥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내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럼 내가 100만 원 월급을 받고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게 낮아지니까 더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인플레도 더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율을 더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상된 인플레가 높다? 그럼 여기다가 더 더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까지 고려하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해요. 따라서 피셔 효과. 그럼 효과. 그러면 누가 이겼을까? 효과가 이겼을까? 피셔가 이겼을까? 피셔라는 이제 그 어린 피셔라는 미국의 이 대공황이 나타나서 인플레까지 더해서 받자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 은행이자 정기금이나 국채 같은 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무위험률이라는 건 아시겠죠?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시간의 대가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마다 달라요? 다 일정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일정 시점에서 일정하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개인마다 할증률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더 위험을 더 할증을 하는 놈들은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원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되면 위험하죠. 그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피셔 효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게 따라서 할인율. 할인율을 이제 처음 들으시거든요. 할인율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왜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럼 화폐도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만 원 물건을 지급하고 100만 원을 줄까요? 1년 있다 100만 원 줄까요? 하면 지금 100만 원 달라잖아요.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1년짜리 어음을 끊어놨어. 그럼 어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왜 어음을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오시죠? 그럼 위험할수록 어음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시킬까요? 자, 따라서 깡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높게 간다는 말이죠. 위험할수록. 그렇죠.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어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겠어요? 그럼 어음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그 상품권도 가치가 똑같겠어요? 가치가 다르겠어요? 백화점 상품권은 가치가 낮나요? 가치가 높나요? 그럼 할인율 어떻게 되죠? 낮춰야 되고, 우리가 뭐 구두 상품권 같은 거는 이따 막 망할 것 같은 구두 상품권은 위험하죠. 위험할수록 그냥요 할인율을 많이 받아요.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하자가 많은 옷 같은 거는 그냥요 싸게 팔아. 싸게 파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위험이 높을수록 그냥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요. 그럼 가치는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54페이지 가시면 거기 위에 투자자가 감당해야 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게 요구 수익인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무위험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게 시간의 대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부동산은 미래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따라서 위험의 대가 두 가지를 가지고 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위험할수록 심야에 택시를 타면은 더 할증을 더 내죠. 위험할수록 할증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계셔요. 눈물 나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죄송하지만 이제 페이지 52페이지로 가시면 52페이지에 메뉴에 가시면 52페이지에 그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죠.
제가 투자 가치는 예상 수익을 무슨 수익률로 나눴어요, 지금? 요구 수익률. 시장 가치는 예상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눴죠? 그럼 가격과 수익률은 따라서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익률이라는 정했었을 때 이 가격을 높게 하게 되면 살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천천히 그럼 페이지로 가셔서 57페이지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57페이지 가시면 57페이지에 아까 동그라미 2번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러면 먼저 얘기해 보세요. 디귿번에 위험이 높아졌죠. 그럼 그냥요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져요. 그럼 위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피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플레까지 고려합니까?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물가와 화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내가 임대료를 받는 게 100만 원 받는 게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인플레를 고려 안 해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해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명목 이자율, 실제 이자율,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명목 이자가 10% 내가 소득이 올라가랬다 그래서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럼 2%가 물가 상승이면 내가 실제로 받는 건 8%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밑에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위험을 감수하므로 투자 시점에 예상된 물가 상승률이 있는 경우 그만큼 그냥에다 더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이걸 무슨 효과? 누가 얘기했죠?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발생되니까 인플레만큼 물가가 상승돼서 인플레만큼 더하라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오른쪽에 양가로 5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머.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또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랑 이 지문들을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서 가는데 볼게요. 1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는 최종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는 단어가 있나요? 아까 기대와 요구가 최종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끝난다는 건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가 한번 3번을 봅시다. 3번을 봅시다. 투자 가치는 아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낮아지면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죠?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아까 현재 백화점 상품권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고 할인율이 낮았죠.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우리가 가볼게요.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로 아까 나눴었죠. 기대 수익률로. 그러면 여러분 아까 18 다시 갈게. 자, 올라와 보세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직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안 해서 내가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갑시다. 그래서 1억이 아니라 3억으로 올랐어요. 어머, 큰일 났다. 내가 3억 필요하다냐. 3억이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갈게요. 아, 괴로워 죽겠어. 씨.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했다만 봐봐. 씨.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요구가 크니, 이거 사고 싶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막 몰린다는 얘기예요. 몰리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맞나요? 그죠? 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익은 똑같죠? 내가 1억이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해요? 그럼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어머, 이거 이해가 해야 되는데. 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너 어디다 놨지? 3번 기억하세요? 그럼 시장 가치는 기대 수익률이 하려는데 시장 가치가 커진다는 건 여쭤볼게요. 투자를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내가 시장 가치에 대한 그 비용이 1억에서 3억으로 뛴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옛날에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나요? 그럼 해당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커지면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도 높아집니까? 그럼 할인율이 커지죠. 그럼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에 따라서 수요를 하겠어요? 수요가 감소되겠어요? 그럼 시장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졌다는 거는 내가 이 1억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은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국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요구 수익과 기대 수익이 같아질 때까지 끝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칠판. 기대 수익률은 아직 투자했다 예상은 합니다. 예상해요. 예상 수익을 이 시장 가치로 나눠버린 거죠. 그럼 따라서 객관적이다.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20% 기대가 나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요거는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개인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기대가 요보다 크면 투자를 선택하겠죠. 그럼 투자 수요가 안 몰려요? 몰려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자, 여기 여쭤볼게요. 투자를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내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오히려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같아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구가 크면 채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는 사람들이 들어들지 않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죠? 떨어져요. 근데 투자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까? 1억에서 내가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같다? 그럼 옛날보다 수익률이 기대됐던 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100%씩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서 나중에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 나와요. 저 믿고 가세요. 맞아요?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 투자 가치를 지금 계산 방식이 요즘 잘 안 뜨거든요. 안 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시장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입니까? 나만 알아? 다 알아. 그럼 개인마다 투자 가치가 다르겠죠. 그럼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리죠. 요구 수익이 무슨 쪽이었어요? 주관적이잖아요. 얘도 투자 가치도 주관적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투자 가치가 낮아야 돼요? 투자 가치가 높아야 돼요? 자, 갈게요. 갑돌이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내가 3억의 투자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시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가치가 커야지만 얘는 투자하겠어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되지. 다시 할게. 이거 얼마 주고 사야 돼? 이 지금 한명 왔네, 진짜. 얼마 주고 사야 돼?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은행이자 같은 경우는 2%는 나만 줘요? 다 줘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다음에 시간의 대가? 시간의 대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틀리겠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똑같겠어요? 똑같고 개인마다 할증을 더해 나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럼 아까 3층 따는 아저씨보다 63 따는 아저씨가 그냥이야 더 많이 할증을 해요. 그럼 더 요구한다는 얘기야.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 갔어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는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되면 물가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만큼 더 요구합니까? 요구해서 인플레만큼 더 더해가자는 거죠. 누가 이익에 해서? 그 피쇼 효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더 높아지면 요구하는 게 작아진다, 커진다. 커지게 되겠죠. 다시 할인율이에요. 맞아요? 그럼 할인율이 높으면 그냥입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옷이 하자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럼 옷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투자 가치라는 자체 이 식에 대한 계산 문제는 잠깐 끊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까 따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저기 포커스 맞추시고 요구 수익률의 무위험률은 그냥이다. 요건 은행 이자죠. 근데 볼게요. 집함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은행 이자도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죠. 요즘 기준금리 올린다는 거 아시죠? 예금금리도 오르잖아요. 그 무위험률도 상승 안 한다? 상승할 수도 있다. 요구 수익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이건 투자자한테 바뀌는 겁니까?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투자자한테 바뀌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근데 할증을 더하면 요거도 커질 수 있죠. 이렇게 하는데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거도 작아진다, 커진다? 커진다라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가시면 6번에 평균 분산의 원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페이지 가시면 54페이지로 가셔서 54페이지 가시면 사례 분석을 한번 가볼게요. 사례 분석 찾으셨습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중에 계산 문제를 이제 쓰는 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이 계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수익은 높아야 돼요? 수익은 낮은 게 좋아요? 수익 높아야 돼요. 위험은요? 그럼 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용어 정리가 중요하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수익과 위험을 측정해요. 위험을. 수익은 언제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는 확실할까요? 아직은 불확실할까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고요.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래는 이제 기대치를 구해요. 기대 수익을 구하는데 그 기대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변동 가능성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을 내요. 따라서 가중평균을 내거든요. 평균을 내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자체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산정하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근데 평균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게, 자,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반 석자가 왜 전국 평균보다 왜 이렇게 전교 평균보다 편차가 벌어져? 따라서 편차, 표준 편차, 이게 벌어질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인데, 자, 들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1차 과목이 민법하고 개론이에요.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되면은 합격한다고 아세요? 60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들어보시면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난이도가 높으면 점수가 확 떨어지고 난이도가 좀 낮으면 점수가 확 올라가요. 그죠? 따라서 표준 편차 보는 거예요. 그죠? 그 표준 편차. 그럼 볼게요. 민법은 그 표준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 왔다 갔다 하고요. 개론은 5점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민법이 더 위험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많이 벗어날수록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자, 얘가 잘 나오면 90점인데 못 나오면 30점이고, 그다음 얘는 65점인데 못 나오면 55점이라면 얘가 편차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벗어나는 척도를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그럼 편차의 숫자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학교로는 그냥 맞히면 되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따라서 위험을 얘기한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제곱이 분산이니까 이 두 가지는 위험이니까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되고, 이 기대 수익률은 평균을 구하는 수익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밑에 54페이지 가시면은 사례 연습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너무 어렵게 냈어요. 자, 갈게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래도 이제 이 저자의 뜻을 아셔서 한번 해보겠는데. 자,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 어떤 경우의 수인데 들어볼게요. 자,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이 여러분들 있나요? 내가 계산 다 해줄 테니까. 거기 보시면 현금 유입이라는 1년의 예상 유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호황하고 불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좋은 것은 호황이고 불황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호황, 불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년 후에 대한 수익이 호황일 때는 1억 얼마예요? 9천만 원.
또 불황일 때는 얼마예요? 5천만 원. 자, 이게 몇 프로죠?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따라서 가중평균, 중평균. 왜냐하면 50% 50%에 대한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비부동산이 있어요? 비부동산은 호황일 때는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 불황일 때는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 자, 얘도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50대 50.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해설을 오른쪽 볼게요. 해설 보시면은 자, 갑니다. 자, 그냥 수익률만 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위에 A 부동산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대 50으로 하니까 기대값이 평균이 얼마 나왔어요? 1억 2천. 그냥 불러만 주세요. 얼마 나왔어요? 1억 2천.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커닝하고 그냥 느낌만 있으면 돼요. 얼마 나왔다고요? 1억 2천. B도 얼마가 나왔나요? 밑에 박스는 보고 있어요? 1억 2천 나왔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이 같습니까? 그럼 수익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위험이 커야 돼요? 위험이 작아야 돼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표준 편차의 그 계산 방식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결론만 볼게요. 표준 편차 수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밑에 분산 그거 아직 건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7천만 원이라는 게 나왔죠. 자, 그럼 갈게요. 자, 이 평균을 낸 요 수익은 수익을 나타내고요. 그냥 우리가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이 평균에 대한 것만 수익을 내서 구하고 표준 편차는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이 시점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나중에 할 테니까 지금 하면 더 까먹으니까 그냥 표준 편차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러면 A는 얼마나 나왔어? 7천. 지금 보고 계시나요? B는요? 아까 이 표준 편차의 수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B가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밑에 가시면은 그 박스 밑에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회피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회피형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별표를 3개 치세요. 위험, 회피형. 찾았죠? 그 추구형은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그냥 어때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위험 중립형은 위험 크기와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위험 회피형만 가세요. 우리 시험 문제 위험 회피형만 나와요. 무슨 회피형만 나온다? 위험 회피형. 별표 쳤어요? 자, 그럼 이런 건데 지금 얘가 위험 회피형이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자, 천천히 갈게요. 위험 회피형을 가져가세요.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깔고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초자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들어볼게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수익은 같습니까? 그 수익이 똑같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거 선택하겠어요? 좀 덜 위험한 거 선택하겠어요? 덜 위험한 거 선택하는 거죠. 덜 위험한 거. 덜 위험한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표준 편차는 이 수치가 커야 돼요? 수치가 낮은 게 좋아요? 어떤 게 좋다는 거죠? 낮은 게 어떤 거예요? B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위험 회피형은 자, 기대식이 도달할 때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이죠? B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럼 아까 무위험률 기억하십니까? 무위험률은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 투자했으면 위험을 전혀 우리가 회피하고 갔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건 부동산에 투자한 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냥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감수하죠. 그럼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칠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번지 점프를 해요. 갑돌이가 10m가 가장 고포스럽다는데 내가 대기업 한양에서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자, 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잘 뛰어내리려고 할까요? 안 뛰어내리려고 할까요? 굉장히 위험 회피형이죠. 맞습니까? 근데 전혀 안 뛸까요? 돈 주면 뛸 수도 있을까요? 뛸 수도 있어요. 감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웃겨? 자, 가만 있어봐. 자,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안 뛰어요. 그렇게 회피적이에요. 그죠? 100만 원 주면 본인은 뛰는데 얘는 안 뛰어요. 얘는 안 뛰고. 1000만 원 주면요. 아직은 생각해봐요. 1억 주면요. 뒤에서 밀라고 해요. 하루 종일 뛰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돈 주면 뛴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가 주면 안 뛴다, 대가 주면 감수한다.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IMF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럼 피할 수 없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이제 1억 주면 돈 주고 뛰죠. 돈 주고 대가 받는 뛰고 피할 수 없는 건 감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남자분들 군대 가시게 되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조교가 너 뛰어내려 그랬더니, 어머, 10만 원만 주면 뛸게요. 밀어. 그럼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와요. 거의 시험 문제는 딱 위험의 피형. 위험의 피형을 전제로 깔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전화 여러분들이나 수위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더 위험한, 덜 위험한. 자, 얘 지금 부동산이에요. 답답해.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은행이자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는 건 틀린 얘기죠. 그렇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얘네 투자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은행이자 투자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투자를 들이댄 거죠. 그럼 그냥이야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1억 주면 약 먹고 뛰어. 그러니까 유격 훈련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요구 수익률의 위험 할증률은 주관적이었죠.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우리가 1억 주세요 하는 데가 있고 3만 원만 주세요 하는 데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따라서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자 가볼게요. 지금 내가 어디 하고 있냐면 지금 55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 자, 그럼 아까 번지 점프 안내 위험 회모적인 태도라도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했잖아. 감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돈 좀 띄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칠판. 예금에 투자한 거야? 부동산에 투자한 거야? 만약에 예금에 투자했다면 전혀 감수하지 않은 걸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죠? 아까 유격훈련 뛰라 그랬잖아요. 뒤에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IMF는 피할 수 있어 없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위험에 적절한 대가가 주어진 위험은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다. 거기 보시면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서 위험을 싫어하는 놈과 싫어하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죠. 보수적과 공격적. 찾았습니까? 자, 공격적은 대가가 이 곡선이 있다고 해서 완만하다. 보수적은 이 대가를 더 요구하는 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게 이 볼록보다는 시험 문제에 가파르다가 나와요. 답세 가파르다. 볼록을 가파르다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칠판 보세요. 자, 갑니다. 칠판을 보시면은, 요게 수익이고, 요게 위험이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구 수익률 선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위험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별 없는 곡선. 근데 이 곡선에 대한 그 기울기가 개인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가파른 놈이 있고 완만한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1억 달러 놈은 그냥요 더 많이 요구해요. 그럼 회피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피가 높다. 더 회피도가 혐오도가 높다는 거죠.
그럼 가파르면 아까 제가 볼록을 가파르로 고치는 게 낫겠죠. 그럼 가파르면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저는요, 2만 원만 주면 뛸게요 라는 애는 조금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애는 얘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거든요. 지금 고쳐놓으셨죠? 그럼 공격적인 애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고 얘가 더 가파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볼록을 가파르다로 고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61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보시면 61페이지 가셨어요? 그러시면 거기에 아직 우리가 모르겠지만 61페이지에 양가로 선본에 2번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무차별 곡선. 제가 그린 게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곡선, 위험의 표현이 작게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무차별인데 지금 공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공격적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완만하고 보수적은 볼록이 경사가 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만하다, 가파르다. 그럼 가파르다라고 나오거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기는 좀 어려운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은 자, 갑시다. 자, 지금 갑돌이가 A 부동산하고 B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따라서 수익이 같다? 그 위험이 작아야 되죠. 그럼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한 거죠. 맞나? 그럼 B를 선택했다는 건 그냥이야 수익이 같아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이걸 누구라 그랬어? 위험 회피라는 거죠. 일반적인 합리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틀린 얘기죠.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투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았다는 건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위험을 감수한 거죠. 맞아요?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같다, 개인마다 다르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까 번지점프 기억하시죠? 그럼 얘는 1억 주면 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가가 주어지면 뛰고 피할 수 없는 건 감수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다.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효용 곡선이 무차별 곡선인 거죠. 그럼 가파르면 그냥요, 더 위험 회피도가 높아요. 그러면 3억 달러는 건 어떻게 돼요? 더 안 뛰겠다는 거죠. 따라서 회피도가 높다. 그럼 혐오도가 높을수록 그냥이다 가파르다. 가파르고 혐오도가 낮을수록 완만하다는 거죠. 그럼 가파른 놈이 뭐고요? 보수적이고 완만한 놈이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중에 보수적은 그냥요 가팔라요. 공격적은요. 그 완만하다는 건 그냥이니까 우리가 왜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비탄력적은 그냥요 가팔랐어요. 탄력적은요 완만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공격적은 창을 갖고 들이대요. 창. 따라서 창. 자, 누워있다. 누워있고요. 보수적은 이걸 방패로 막으려고 그래요. 따라서 방패. 그럼 방패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게 막습니까? 막죠. 손을 잘 보세요. 막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방패 막는 거는 그냥이다. 요게 가파르다. 얘가 때까지 간다. 어떻게 가팔라요. 전혀 해야 되고. 저거 그려. 공격적, 보수적. 그럼 공격적은 이게 찌르죠. 찌르면 그냥이니까 이게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으면 완만하다는 거지. 아, 힘들어, 씨. 아시겠어요? 다시 공격적은 그냥이야, 창이야. 어떻게 해? 완만하고. 방패는 뭐야? 막으니까 보수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아시겠습니까?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은데,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공격적은 어떻게 돼? 완만하고, 방패는 가파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나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최근이 아니고 옛날 얘기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초보 운전할 때는 굉장히
어떻게 떨고 있잖아요. 이렇게 초보 운전할 때.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딱 가파르잖아요. 그죠? 근데 3년 지났으면 그냥이야 누워서 타. 궁극적이잖아요. 그냥 이걸로 가. 방패로 가. 아셨겠죠? 그죠? 다시 할게요. 방패는 막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파른 곡선이 되고 창은 찔리는 거죠. 그럼 공격적은 안 맞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할게. 자, 아까 어디다 왔다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아까 55페이지 있었죠? 그럼 다시 할게. 55페이지에 공격적, 보수적 있어요? 그럼 공격적은 어떤 걸 그리셔야 돼요? 창을 그리셔야 돼요? 방패를 그리셔야 돼요? 창. 좀 그려주세요. 그렸어요? 그럼 창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수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완만하다. 그래야지만 안 헷갈려요. 그 다음에 보수적이 있어요? 보수적은 막는 거죠. 방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완만한 게 아니라 가파르다. 볼록보다는 가파르다가 시험에 나와요.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고 또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53페이지 몇 페이지 했어? 61페이지 있었죠? 61페이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공격적 있어요? 공격적은 방패가 아니라 뭐였어요? 창은 어떻게 돼요? 창이 가팔라요. 나 미치겠네 진짜. 창 그려요.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강사가 한 대로 해요. 20년째예요. 20년째. 안 되니까 연구한 거예요. 보수적은 방패죠. 어떻게 돼요? 경사가 급하다는 거죠.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요게 이제 나중에 가서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칠판 보세요. 자, 위험의 피용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그럼 일반적인 투자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위험의 피용을 전제로 간다고 이게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 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건 은행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은행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질문이죠. 맞나?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없어? 있어. 근데 개인마다 똑같아? 달라요. 1억 달러는 그냥이야 위험의 피도가 높아. 그럼 좀 더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보수적이지. 보수적은 뭐야? 가파르다. 잘한다. 맞아. 전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그럼 얘는 누워있잖아요. 그럼 공격적이죠. 이게 뭐야? 마음 창이 공격적이 되는 거죠. 화이팅!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맨날 헷갈려요. 걔가 같고요. 아시겠죠? 보수적은 그냥요, 더 달라고 해요. 더 달라고 하니까 조금 더, 험도가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